기호 씨, 맞죠? 그 한마디가 내 등 뒤에서 날아왔다. 시간이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거기 내가 평생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뒤집혔다. 나는 오랜 습관이 있다. 사람의 이름 대신 기억의 결을 세는 일. 누군가와 마주쳤던 그날의 공기, 커피 향, 그리고 눈빛의 온도 같은 걸 모아두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보다 그 사람이 남긴 공기가 더 오래 남는다. 그 공기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떠다닌다. 그걸 느끼는 게 내 하루의 위안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오후 4시 햇빛은 부드럽게 식어가고 있었고 골목 끝에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길게 흩어졌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 내 이름이 실려왔다. 기호 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심장은 오래된 푹처럼 쿵 하고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백발이 희끗한 머리칼, 베이지색 코트, 손에는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 세월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내 젊은 날의 그것이었다. 내 이름을 부른 그 눈빛. 그 하나로 50년의 세월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섰다. 기호 씨 아직 이 자리네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쪽은 변한 게 없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오랜만이죠. 이렇게 다시 부를 줄은 나도 몰랐어요. 바람이 스쳤다. 그녀의 코트 자락이 흔들리며 봉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당신께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내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된 전류처럼 감정이 번졌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 커피 한 잔 괜찮겠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따라 골목 끝에 찻집으로 들어섰다. 문 위에 종이 울리고 안에는 오래된 재즈가 잔잔히 흘렀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예전에도 있었죠? 그랬던 것 같네요. 당신이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고 해서. 그때는 밀크티만 마셨잖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런 걸 기억하세요? 그걸 잊으면 내가 아니죠.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떠났죠. 미안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차 한 모금을 들이켰다. 입 안에 따뜻한 향이 퍼지며 오래 묵은 기억이 섞여 올라왔다. 그땐 저도 미숙했죠. 아니에요. 당신은 늘 진심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얇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어떤 감정은 단 한 줄의 목소리로 다시 피어난다는 걸.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그때 전하지 못한 제 마음이 들어 있어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받았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기호 씨에게. 당신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마주하기엔 그땐 너무 어린 마음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로 50년이 무너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읽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기호 씨 그때 저를 미워했어요.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웠죠.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노을빛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시간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된 게 참 이상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인연이잖아요.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카페 안에서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대신했다. 그녀가 돌아서기 전 나는 물었다. 혹시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내일 정류장 앞 벤치에서요. 그때는 커피 대신 차로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나는 창가에 남아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햇살이 코트 자락 위로 번지며 그녀의 실루엣이 사라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그녀의 편지를 다시 펼쳐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언젠가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 때문일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들은 그 한마디. 기호 씨, 그건 잊힌 이름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시간의 첫 숨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기호 씨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래전 묻어둔 기억이 마치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듯 다시 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나는 43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꾸렸다. 이젠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는 게 익숙했는데 그날따라 숟가락이 자꾸 멈췄다. 기호 씨 그 이름이 자꾸 입 안에서 맴돌았다. 기호 씨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땐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가난했고 집안의 반대도 거셌다. 우린 결국 아무 말도 없이 흩어졌다. 서로를 지운 게 아니라 살아내느라 놓은 거였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노란 종이에 번진 글씨. 순이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 그 한 줄에 손이 떨렸다. 내 이름 순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편지를 펼치려는데 눈물이 번졌다. 그때 내 마음은 젊은 시절의 그 여자가 되어 있었다. 눈가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20살이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세상이 조용해졌다. 순이야, 그때 말 못한 거 사랑했어. 단 네 글자였지만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절반을 무너뜨렸다. 나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었다. 기호 씨의 목소리가 마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봄바람처럼 느껴졌다. 밤새 불을 끄지 못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다.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다시 접으며 중얼거렸다. 기호 씨 나도 그랬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올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편지를 읽었다. 다시 살게 된 사람처럼, 다시 울게 된 사람처럼. 사람들은 나더러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했지만 사랑은 나이에 따라 식는 게 아니었다. 그저 오래 기다린 마음이 이제야 불을 밝힌 것뿐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 같았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순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나는 오래된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한참 동안 멈춰 서 있던 그 길 위에서 다시 살아있는 나를 느꼈다. 그녀가 떠난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설쳤다. 책상 위엔 그녀의 봉투 하나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손목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계 바늘이 딸깍하고 넘어갈 때마다 기억의 필름이 한 장 한 장 뒤로 감겨 내려갔다.
어떤 날은 그 필름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뜨기가 두려웠고, 어떤 날은 필름 속 소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은 밤마다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글씨체는 변하지 않았고, 그 속에 남은 문장들은 다소곳이 내 심장을 찔렀다. 기호 씨 미안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있던 작은 바다들이 요동쳤다. 왜 나는 그 바다의 깊이를 그때 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말 대신 침묵을 남겼을까? 어느 날 새벽 창밖에 비가 내렸다. 비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내 마음속 먼지를 씻어냈다. 나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젊은 날 우리 둘의 모습이 흑백 속에 박혀 있었다. 비 맞은 머리, 우산 속에 비친 서로의 눈빛, 웃음. 사진 속에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도 용감했다. 그 용기가 어쩌면 우리를 구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날의 카페 풍경, 창문에 맺힌 빗방울, 잿더리에 남아있던 담뱃재의 흔적까지 선명했다.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고 그녀는 내게 시계를 건넸다. 이거요. 당신이 늘 늦다던 걸 알아서.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 손길을 나는 잡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놓쳤다는 생각보다 무언가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그녀의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사연만이 아니라 그녀가 감내해온 시간의 무게와 가족을 향한 책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말하지 못했고 나는 그 말들을 묻어둔 채 살아왔다. 그 무덤이 결국 우리를 서로 다른 길로 밀어냈다. 며칠 뒤 나는 그 길을 다시 걸었다. 비겐 오후 거리 곳곳에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고 햇빛이 젖은 포장에 부서져 반짝였다. 나는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손에는 그녀가 건네준 시계를 쥐고 있었다. 시계바늘은 한 박자씩 노곤하게 움직였다. 그 소리가 어쩐지 위로가 됐다. 아주 낮은 소리로 딸깍하고 울리는 것, 그 리듬이 내 심장에 닿았다. 그녀가 왔다. 어제와 같은 코트, 그러나 얼굴은 더 분명해 보였다. 기호 씨. 그녀의 인사가 내게 파문을 던졌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불필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천천히 확인했다.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슬펐고 동시에 놓아진 듯 가벼웠다. 기호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날 당신이 우산을 펴고 내게 먼저 다가왔지요. 그 장면을 떠올리자 젊은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기억은 오래전의 프레임을 건드려 지금의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요. 집안 사정, 병간호, 어쩔 수 없는 선택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건 서로의 맨살을 보지 못해서였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서로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보호는 결국 방벽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봉투 속 편지들에 대해 조금 더 말했다. 전에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보낸다는 건 다시 부질없음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때렸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의 무게, 그것을 간직하는 생활. 그녀의 삶은 그런 작은 무게로 채워져 있었다. 그날 우리는 오래 걸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과거의 순간들을 하나씩 꺼냈다. 어떤 것은 웃었고 어떤 것은 둘 다 창피해하며 외면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이제는 그 시간들을 숨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오래된 다리를 건넜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춤추었다. 그 풍경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둘러싼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기호 씨, 저는 그날 어떻게든 당신에게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죠. 나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특히 사랑에 얽힌 말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장례식에 다녀오고 난 뒤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멈춰 서서 당신을 기다렸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나는 겁이 났어요. 나는 그때 나 자신을 먼저 구해야만 했거든요. 그 말은 가차없이 진실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가끔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간 것이겠지요.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 끝에 남은 것은 긴 한숨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 떠들지 않았다. 말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었다. 그녀가 문득 돌연히 말했다. 기호 씨,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은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찍은 것으로 빛바랜 가운데에도 우리 둘의 표정은 환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미안함과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맞는 따뜻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녀가 손수건을 내밀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돌려주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얼굴에는 어딘가 온기가 남아 있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두고 하루를 정리하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놓친 시간들을 이제부터 조금씩 되찾자. 그 약속은 크지 않았지만 무겁고도 진지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바라봤다. 그녀가 건넨 그 시계는 여전히 딸칵, 딸칵 소리를 내며 나를 과거로 데려갔다. 바늘이 돌 때마다 그녀의 숨결이 내 옆에 있는 듯 했다.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냄새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기호 씨, 혹시 다음 주에도 그 다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한 줄의 문자에 내 심장은 요동쳤다. 노년이 되어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약속의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섰다. 봄이 다가오는 저녁, 공기엔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길가의 벚꽃은 막 피어오르고 바람엔 지난 세월의 먼지와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오기 전까지 시계를 열어보고 닫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건넨 시계는 마치 약속의 증표 같았다. 그때 그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기호 씨,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서로를 잃지 않게 조심해요. 그녀는 해가 질 무렵 나타났다. 코트 깃을 세운 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추억을 간직한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조용한 공간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커피잔에서 김이 올랐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떠났던 이유, 그걸 이제 말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안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픈 동생이 있었죠.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서였어요. 나는 당신을 붙잡으면 그가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선택했어요. 사랑보다는 책임을.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한 줄 알았던 시간들이 모두 부끄러워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군요.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땐 누구에게도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당신에게는요. 당신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녀의 말이 공기를 멈춰 세웠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세상이 우리 둘만 남은 듯 고요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속에 지난날의 고운 기억이 숨어 있었다. 기호 씨, 우리는 너무 늦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밖에선 벚꽃잎이 한 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말했다. 늦었는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알아보면 되겠죠. 그녀는 놀란 듯 웃었고 그 웃음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지난 세월을 하나씩 꺼내놓고 잃었던 감정들을 천천히 되짚었다. 그녀는 가족 얘기, 아픈 동생의 얘기, 그리고 병간호로 지쳐갔던 날들을 담담히 말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는지 고백했다. 그녀는 웃으며 내 말을 들었다. 기호 씨, 원망이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그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시계를 꺼내 그녀 앞에 올려두었다. 이 시계 그날 당신이 내게 준 거예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내 시간이 멈춘 건 그날부터였으니까.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시계는 이제 기호 씨의 거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 때문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멈춘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마치 오래된 유리잔에 담긴 피처럼 조용히 반짝였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창문 밖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호 씨, 혹시 우리 다시 한번 봄을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엔 내가 먼저 우산을 펴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딸칵, 딸칵하고 움직였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외롭지 않았다. 그건 다시 시작된 이야기의 리듬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매번 같은 찻집에 와서 밀크티를 시켰다. 그리고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세월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기호 씨는 여전히 글씨를 예쁘게 쓰시겠죠? 글씨요? 요즘은 장부에 숫자만 적죠. 그게 더 당신 같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버릇이 묻어 있었다. 끝을 올려 말하고 웃음이 번지기 전에 시선을 피하는 습관.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내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다. 창밖 나무들이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나한테 화내본 적 있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글쎄요, 화를 내기도 전에 당신이 떠났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덮었다. 그녀가 놀란 듯 숨을 멈췄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요? 그럼요.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다 지나왔잖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말없이 시계를 꺼냈다. 지난번 내게 건넸던 그 손목 시계였다. 이 시계 아직 멈추지 않았네요. 당신이 건네줬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거죠. 그녀는 잠시 말없이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호 씨,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를 다시 붙잡으셨을까요? 그 질문은 오래된 유리창을 깨는 소리처럼 조용히 가슴을 찔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한숨처럼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기호 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는 늘 내 대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 대신 내 손 위에 편지를 하나 올려두었다. 오늘은 이걸로 대신할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문을 열기 직전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은 같은 시간에 있을게요. 그녀가 사라진 뒤 나는 편지를 열었다. 기호 씨, 혹시 우리가 너무 늦게 돌아온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들 사이로 눈물이 번졌다.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 사실은 한 번도 죽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시계를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기호 씨. 그 이름이 다시 들릴까봐, 아니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봐. 나는 창가에 앉아 밤을 새웠다. 창밖의 달빛이 시계 위에 내려앉았다. 그 초침은 여전히 그날 이후로 멈추지 않고 있었다. 당신 진짜로 알고 싶어요? 그 질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지금까지는 용기와 미안함,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는데 그날은 무언가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무엇을요? 그녀는 잠깐 숨을 내쉬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낡았고 접힌 자리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이 안에는 내가 결심하게 만든 진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여는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서류 뭉치가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었을 때 우리가 함께 찍힌 흑백 사진과는 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 아이는 한 손에 곰인형을 쥐고 있었고 그 눈빛은 어쩐지 내 눈을 닮아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누구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호 씨,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였어요. 그 말은 내 귓가에서 울리는 폭포 소리 같았다.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졌다. 그게 무슨 농담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농담이 아니에요. 당신이 떠난 뒤에 알게 되었죠. 제가 그때 아이를 가졌었어요. 기억의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내가 떠오르고 그날들의 빈틈들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떠날 무렵 나의 혼란과 그녀의 급작스런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결합되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집안 형편이 엉망이었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이를 품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당신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입양 보냈어요. 멀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나는 손에 든 사진을 더 들여다보았다. 작은 손, 희미한 미소, 그리고 사진 뒤편에 적힌 날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아이 이름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속삭였다. 민수. 민수라는 이름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오래된 종소리를 들은 듯 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흘렀다. 민수, 내가 아버지라니. 그 말은 마치 먼 바다의 파도가 내게 부딪히며 진동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강요도 있었고, 집안의 현실도 있었고, 저는 당신이 짊어지는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전한 가정에 보냈고, 제게 주어진 줄 알았던 그 역할을 포기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았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 억눌렸던 질문들이 폭발하듯 솟아났다. 왜 몰랐는가? 왜 그리디 않았는가? 왜 그때 내 손을 잡지 않았는가?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럼 민수는 지금?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제가 찾았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정보를 모았고 결국 최근에야 연락처를 알게 되었죠. 민수는 이 동네에서 작은 정비공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30 중반쯤 되겠네요.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앉아있던 의자가 갑자기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무겁고 뜨거웠다. 어떻게, 왜 지금까지?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제는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뒤 이제야 당신에게 전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만 했어요. 당신의 한 조각이 여기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한 장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별다른 수식어는 없었다. 단촐한 문체로 누군가의 삶과 일상이 적혀 있었고 끝에는 아버지께라는 글자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막아야 했다. 민수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몇 번이고 인터넷과 주민등록 기록을 뒤졌고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하지만 결국 어떤 경로로든 소문이 돌았고 누군가가 알려줬죠. 아버지, 당신을 찾고 싶다고 썼대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더군요.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 그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흔들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앞뒤가 바뀌어 다가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은 나 자신에게 한 질문이기도 했다. 그녀가 눈을 감고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원하면 제가 민수에게 연락처를 주고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만나보셔도 돼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민수가 당신을 원망할지 혹은 환영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도 두렵긴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로는 벅찬 기대가 가슴을 채웠고 다른 한편으론 실패에 대한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다. 50년을 감춘 진실이 이제는 우리의 몫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나는 밤낮으로 고민했다. 민수와 마주하는 상상과 마주한 뒤 민수가 내게 등을 돌리는 상상 사이를 오갔다. 그럴 때마다 내 손목이 시계바늘이 딸깍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내 안의 초조와 희망을 동시에 깨웠다. 며칠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그녀와 함께 민수에게 연락할 작정을 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녀가 적어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떴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에 온기가 실려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안녕하세요. 제가 민수 씨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자체가 내 가슴에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네, 어디서 보실까요? 그 대답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반가움인지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이 멀게 느껴졌고 시계 바늘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내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번지고 그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갈게. 그 말은 떨리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기호 씨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건 때로는 과거 전체를 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게 두렵기도 그립기도 했다. 카페 창가에 앉은 나는 손끝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시계 바늘은 세상을 몰래 움직이고 있었고 내 손목 위의 시계는 여전히 어제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 시계를 다시 돌릴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민수 씨가 도착하면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 뒤로 빠질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같이 계세요. 이건 우리 둘의 이야기니까. 그때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점퍼에 손에는 자동차 기름이 묻은 흔적. 눈빛은 낯설었지만 어쩐지 익숙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그는 바로 내 아들 민수였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대신 말했다. 민수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커피 머신의 증기, 사람들의 대화, 그 모든 게 멀어지고 남은 건 오직 세 사람의 호흡뿐이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후었다. 주름, 손의 떨림, 눈빛의 깊이.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듯 했다. 그럼 왜 이제야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가 입을 열려 했지만 내가 손으로 막았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때 나는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민수는 손가락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문질렀다. 그 움직임엔 오랜 결핍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나는 누구의 아이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가족 사진이 없을까? 왜 내 생일마다 엄마는 울었을까?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도려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민수야, 그땐 세상이 너무 가혹했어. 아무리 발버둥쳐도 널 지킬 수가 없었단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럼 나를 보낼 때 당신들은 울었나요? 그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울었어.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날의 바람이 다시 불었어. 그 순간 나는 손을 뻗었다. 민수야,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내 시계가 비쳤다. 저 시계 어릴 때부터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시간이 멈춘 시계.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아요. 나는 시계를 풀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내게 돌려준 거야.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할 시간이지. 그는 손을 떨며 시계를 받았다. 그 순간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했다. 잠시 후 민수가 말했다. 솔직히 화났어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고 그 사이 당신들은 서로의 추억으로 버텼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은 조금 덜 외로워요. 그 말에 내 눈이 젖었다. 고맙다, 민수야. 카페 창밖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늦겨울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녀가 말했다. 민수야, 이제는 우리 함께 밥 한 끼 먹자. 그 긴 세월을 조금씩 덜어내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시작해 볼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았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게 피라는 거다. 그녀가 눈을 닦으며 말했다. 그 피는 세월보다 깊은 거야. 식사 중간 민수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말했다. 이건 제가 자라면서 항상 들고 다닌 사진이에요. 입양 가정 어머니가 몰래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남자, 당신 맞죠? 나는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건 내가 20살 때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세상에 그 사진이 그 아이의 손에 남아 있었다니. 그걸 어떻게? 민수가 말했다. 그때 저를 돌보던 분이 그러더군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게 틀리지 않았단 걸 알았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민수야. 민수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울어요. 이제는 우리 함께 살아야죠. 그때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식당의 오래된 벽시계가 6시를 알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정류장 앞에 섰다. 바람이 불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도 뵈어요. 저희 집 근처 정비소에서 일해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 꼭 갈게. 그녀가 뒤에서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기호씨 잘 버텼네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50년의 회한과 평화가 동시에 비쳤다. 이제야 우리 셋이 한 그림 안에 있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주 오래 걸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시계가 없었다. 대신 마음속에서 어떤 시계가 딸깍하고 움직였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짜 시간은 멈춰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사이에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이제 나는 그 흐름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했다. 밤이 깊었다. 창문 밖의 바람이 천천히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그 소리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내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다시 돌아왔다. 식탁 위엔 3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식은 홍차, 하나는 미지근한 커피, 그리고 하나는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다. 그 잔의 주인은 이제 막 돌아간 민수였다. 그가 문을 나서며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다음 주에는 제가 차를 끌고 올게요. 그땐 제가 커피를 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50년 동안 멈춰있던 이름 하나가 이제는 일상 속 대화가 되어 흘러나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눈이 가로등 아래로 느리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기호씨 믿기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 서 있었다는 게.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세월이 우리를 멀리 돌렸어도 결국 한 자리에 데려왔네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게요. 그동안 나 혼자 돌고 있었나 봐요. 이젠 좀 쉬어도 되겠죠?
이제야 그럴 자격이 생겼지요.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눈송이 하나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다. 그 작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마치 우리의 세월을 따라가는 듯 보였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기호 씨 혹시 그날 기억하시죠? 정류장 앞 내가 떠나던 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당신이 우산을 접었죠. 비는 계속 내리는데 그냥 맞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웃었다. 그땐 맞고 싶었어요. 그게 벌 같아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내 손등을 살짝 덮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는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란 게 서로에게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신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우리 이제 조금 더 살아볼까요? 그럼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죠. 나는 방 한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내게 줬던 편지와 시계가 들어 있었다. 이건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제 내 시간은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 시작을 함께했던 당신의 몫이에요. 그녀는 시계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이 시계, 우리 둘 다의 심장이네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커튼을 열었다. 하얀 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눈에 스며들며 세상이 천천히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듯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녀의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날 이후로 나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정류장 쪽을 바라봤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그들의 이름 대신 기억의 결을 세어보았다. 어떤 날의 공기, 어떤 눈빛, 어떤 손끝의 떨림이 나를 멈춰 세우면 그건 분명 누군가의 인생이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어머니랑 같이 오세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오래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말인데 내겐 그게 50년 만의 기적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시계를 찼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그 소리가 내 심장과 같은 박자였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진짜 시간이 간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다만 우리가 그것을 꺼내들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걸. 이제 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녀와 그리고 민수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미소 지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 속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들이 어쩌면 오늘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